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결제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간편 결제 기업은 이미 인프라가 모두 깔려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붙이기만 한다면 바로 도입이 가능하겠죠. 그런 기대감에 카카오페이 주식이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여전히 핫한 것 같습니다. 미국 USDC 발행사인 서클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운영사들의 상황, 기대감, 또 투자자들이 봐야 할 포인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사이트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노 기자,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데 가장 핫한 종목은 역시 서클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몇 주 만에 몇 배가 뛰었다고 하던데, 서클이라는 회사 일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지만 어떤 회사인지 또 USDC가 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서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USDC뿐만 아니라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EURC, 그리고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인 USYC 등을 발행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설립자인 제레이 알레르입니다. 서클이 SEC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알레르는 서클 클래스 B 주식 7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당 의결권 10표를 부여하는 주식인데요. 창업자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주식의 종류입니다. 총 발행 주식으로 넓혀서 살펴보면 알레르가 가진 지분율은 23.7% 정도입니다. 서클의 수익 구조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그 USDC가 1달러에 1USDC로 고정을 해놨으니 그것 자체로는 수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이익 구조를 갖고 있죠? 네, 서클은 USDC를 발행하면서 동일한 규모로 준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준비금은 미국 달러, 단기 국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서클의 수익이 됩니다. USDC를 발행하고 이를 법정화폐로 다시 바꿀 때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도 수익입니다. 향후에는 USDC 사용처를 늘려가면서 네트워크 거래 기반 수수료 수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이자율, 쿠폰이 주된 수익원이 될 것 같고, 또 수수료는 추후에 발생하는, 점점 사업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건 수수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수료 이익은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까? 네, 서클 매출 규모는 상당합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순이익은 1억 5,570만 달러, 조정 EBITDA는 2억 8,490만 달러였습니다. 각각 2,100억 원, 3,900억 원 수준이니까요. 나쁘지 않죠. 올해 1분기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매출은 5억 7,860만 달러로 이미 작년 분기 평균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로는 테더라고 알고 있는데, 테더하고 서클의 차이도 좀 궁금합니다. 이 테더는 홍콩에 사무실이 있어서 중국의 자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테더는 서클보다 4년이나 빠른 2014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시작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테더는 가상자산 산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초반에 형성됐기 때문에 홍콩에 기반을 뒀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계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를 운영하던 인물들이 테더를 만들었는데요. 파올로 아르도이노 CEO 등 대부분 멤버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클은 미국계고 테더는 비미국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테더는 이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법인을 이전했고요. 올해 초에는 엘살바도르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저희가 알기로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그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국가의 수익도 늘어난다는 그곳입니다. 테더는 성숙되지 않은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미국 은행들이 테더랑은 거래를 해주지 않아서 바하마 소재 은행과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서클은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줬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래도 아직 테더와 USDC의 시가총액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보면 시장 선점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클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테더에 대해서는 투자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또 테더는 1달러에 1테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더 자체로는 수익을 기대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우선 테더 발행법인인 테더 홀딩스는 조세 회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테더는 1달러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환차 이익을 노려보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회자되면서 카카오페이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뭐 최근엔 좀 조정이 있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수혜주가 된다는 것도 이게 제도화 됐을 적에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카카오페이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표권을 미리 추론해 놓는 등 밑작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결제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간편결제 기업은 이미 인프라가 모두 깔려 있으니까 스테이블코인을 붙이기만 한다면 바로 도입이 가능하겠죠. 그런 기대감에 카카오페이 주식이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페이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던데 그런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이버페이도 최근 10주년 기념 미디어데이에서 스테이블코인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아직 제도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방향을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네이버페이는 이미 페이월렛이라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베타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미 갖췄다는 거죠. 또 카카오페이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결제망도 마련돼 있고요. 네이버페이는 추후 컨소시엄을 구축할 수도 있고 네이버페이 머니나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업비트와 제휴한다는 그런 설도 있잖아요. 네, 지금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10주년 기념 NFT를 받은 고객 10만 명에게 업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쿠폰 1만 원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벤트성인 일회성 협업이긴 한데요.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네이버페이와 가상자산 산업의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추후 사업 협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 보입니다. 지분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을까요? 추후 협업을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지분 교환이나 상호 지분 매입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두나무는 과거에 하이브와도 필요에 따라서 상호 지분 매입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사가 협력해서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었고요. 협업에는 늘 열려있는 회사라고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얘기를 보면 달러의 기축 통화 기능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게 많더라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된다면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화의 결제 기능, 기축 통화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원화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까지 기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경제에서의 결제 기능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한국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달러와 원화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달러는 글로벌 기축 통화이고 국제 송금과 결제에서 쓰이는 화폐니까요. 자연스럽게 달러의 이런 국제 결제 기능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내수용입니다. 글로벌 기축 통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외국 관광객들의 국내 소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역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능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일본 여행 같은 데 가서 활용을 종종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과 스테이블 코인이 연계가 되면 좀 활성화가 될까요? 네, 이미 간편결제 기업들이 해외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덧붙인다면 해외에서도 별도의 환전 없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업자들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현지 통화로 다시 환전할 것인지, 현지 금융당국과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여전히 들여다봐야 할 게 많은 게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코인사이트와 함께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